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행렬의 곱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봤었죠. 자, 이제 오늘은 마지막 과정으로 케일리 해미턴 정리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마무리하고 곱하기에 대한 연습들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케일리 해미턴이라는 공식은 자, 항등식이에요. 자, 보세요. 여기에서 A라는 행렬이 A, B, C, D라는 2차 정사각 행렬이 있었을 때, 그리고 E라는 단위 행렬과 0이라는 역행렬이 있었을 때, 그랬을 때 A제곱 더 A제곱에 A-DA에 AD-BC가 0을 만족한다. 언제 만족하는 거라고요? 얘는 항등식이라고요. A가 어떤 모양이든지 간에 항상 성립한다고요. 그래서 얘를 케일리 해밀턴 공식이라고 하는데, 다시 a제곱 마이너스 a 플러스 d a 그리고 ad 마이너스 bc 이렇게 L자 스킬이죠. 이렇게 L자 스킬로 와서 ad 마이너스 bc라는 게 원래 행렬에서는 정말 많이 쓰는 표현이에요. 우리가 지금 간단하게 배우면서 안 쓰는 표현이긴 하지만 ad 마이너스 bc라는 표현은 정말 많이 쓰는 표현이라서 a제곱에 마이너스 a 플러스 d의 a에 ad 마이너스 bc의 2를 하게 되면 항상 0 행렬이 된다. 자, 선생님 이게 왜 되는 거죠? 라고 물어본다면 정말 이거를 정말 a, b, c, d를 놓고 연산을 직접 다 해보게 되면 얘가 항등식처럼 생긴다는 뜻입니다. 자, 이게 왜 되는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이거를 언제 어떻게 써먹을 겁니까가 중요하잖아요. 자, 보세요. 우리가 마치 수학상에서 복소수를 배웠을 때, 그리고 여러 가지 방정식에서 오메가를 배웠을 때, 기억납니까? 복소수의 4제곱이 얼마였죠? 1이었고, 오메가의 세제곱이 1이었죠. 그죠? 이런 것들을 배웠을 때, 이런 문제 유형에서 가장 많이 나왔던 문제 유형은 요 i의 거듭 제곱을 했을 때 얼마일까요? 요 오메가의 어떤 제곱을 했을 때 얼마일까요? 라고 물어보는 거듭 제곱에 대한 이야기를 정말 많이 물어봤죠. 행렬도 마찬가지예요. 사실 행렬도 너희들한테 물어보는 것 중에 가장 복잡한 것 중에 하나가 거듭 제곱을 많이 했을 때의 상황을 많이 물어보게 될 거예요. 자, 여기 봐요. 자, A라는 행렬이 생겼는데 이렇게 복잡한 식을 구해보라 라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라고 한다면 우리는 원래 하려고 했던 대로 풀어주게 되면 A를 세제곱을 다 해야 되고요. A제곱을 다 해야 되고요. 즉 얘를 여기다가 대입을 해야지만 얘를 풀 수가 있어요. 맞죠? 자, 그런데 우리가 케일리 해밀턴 공식을 쓰게 되면 어떤 식이 나오게 되면은 어떤 2차식이 나오게 돼요. 그쵸? 자, 이걸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은 a제곱에 마이너스 a 플러스 b 3a 더하기 ad 마이너스 bc 그죠? 그러니까 2 그래서 5 나오죠. 그래서 ad 2 마이너스 bc 3이구나.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2가 나오겠죠. 이게 0이랍니다. 그죠? 참고로 이때 말한 0은 상수형이 아니고 얘가 0000이라는 0행렬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얘를 만족한답니다가 되는 거잖아요. 따라서 여기서 알 수 있는 조건이 a제곱이 3a에 더하기 2라더라 라는 결과를 가져올 수가 있어요. 이렇게 차수를 다운시킬 수가 있다는 거죠. 아니면 여기서 좀 물어보는 개수가 똑같았기 때문에 여기에서 양변에 a를 곱하기 해서 그래서 요 놈이 정리하면 얘가 이렇게 나올 거기 때문에 양변에 a 곱하기 해주게 되면은 문제에서 요 놈에다가 얘를 더하게 되면은 결국에는 5a가 된다더라 라는 간략한 답을 만들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거듭 제곱에 대한 깊은 이야기를 할 때 케일리 해밀턴을 쓰게 되면 이 차를 줬기 때문에 차수를 다운시킬 수 있는 기회가 된다. 정말 중요한 표현이에요. 자, 여기 보세요. 자, 여기에서 똑같은 문제 두 번째 문제를 보게 되면 A라는 행렬을 이번에는 얘라고 했을 때 A의 100제곱을 구해보세요 라고 한다면 케일리 공식에 의해서 이런 관계를 만들 수가 있다. 자, 됐죠? 자, 우리 복습 한번 해보자. 우리가 행렬일 때는 행렬에서는 모든 곱셈 공식을 만족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왜냐면 기본적으로 A, B랑
BA가 다르기 때문에 연산 체계가 망가질 거기 때문에 곱셈 공식을 절대로 만족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E라는 단위 행렬이 껴있을 때는 AE랑 EA는 당연히 똑같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E라는 단위 행렬이 껴있을 때는 우리가 원래 알고 있었던 모든 곱셈 공식을 다 만족한다고 해도 됩니다. 그러니까 단위 행렬이 있으니까 우리가 이런 것들을 가능해진다는 거죠. 여기서도 지금 얘가 지금 E가 아니고 얘는 마치 E의 제곱으로 봐야 돼요. 여기. 다시 보면 여기에서 A 제곱에 더하기 A 더하기 E는 0입니다라는 행렬을 우리가 마치 얘를 A 곱하기 E 제곱이라고 얘를 바꿀 수 있다는 뜻인 거죠. 왜냐면 E는 그런 거니까. 그래서 양변에 우리가 뭘 곱할 수 있냐면 A 빼기 E를 곱하고 싶어져 한다는 거예요. 양변에 A 빼기 E를 곱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럼 따라서 나오는 게 A 세제곱에 마이너스 2의 세제곱은 0입니다가 될 거라서 따라서 A가 뭐가 됩니까? A 세제곱이 2입니다라는 결과를 가져올 수가 있다는 거죠. 곱셈 공식을 다 만족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케일리 해밀턴 공식은 정말 행렬의 연산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정말 파워풀한 공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케일리 해밀턴 공식을 잘 기억해 두시면 좋아요. 반대로 말하면 역은 성립하지 않는다 라고 했죠. 얘를 만족한다고 해서 얘가 된다고 장담할 수는 없다. 그죠? 이렇게 됐니? 그래서 우리가 케일리 해밀턴 공식까지도 잘 써먹을 수 있으면 행렬에 대한 연산이 더욱더 풍부해진다는 거죠. 자, 공식 한 번 더 확인해 볼까요? 공식이 뭐였더라? A 제곱에 마이너스의 A 플러스 D의 A, 그죠? 더하기 AD 마이너스 BC의 E가 0입니다라는 0 행렬입니다라고 하는 이런 케일리 해밀턴 공식. 자, 됐나요? 자, 케일리 해밀턴이라는 사람은 과학을 좋아하는 친구들이라면 많이 들어봤을 법한 이름이기도 하죠. 되게 유명한 수학자이자 과학자 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공식들을 잘 기억해두면 좋다. 자, 오늘은 여기서부터 곱하기부터 한번 시작을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3번하고 4번 한번 하면서 워밍업 한번 해보자. 자, 우리가 원래 행렬에서는 얘가 성립하지 않는데 얘가 성립한다란 말은 특별한 조건이라는 거죠. 무조건 안 됩니다가 아니에요. 상황에 따라서는 운 좋아서 연산 결과가 운 좋게 되는 경우도 분명히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우리가 A, B를 한번 구해보게 되면 A, B가 1, 0, 2, 마이너스 1, B가 2, 0, A, 1 이었을 거니까 자, 복습 이렇게 곱하기 할 거라서 2 더하기 0 얘는 0, 0 얘는 4 빼기 A 얘는 0 마이너스 1 이게 AB 행렬이었죠. 자, BA 행렬은 뭐냐면 B부터 2, 0, A, 1 곱하기 1, 0, 2 마이너스 1이었을 거니까요. 얘를 이렇게 곱하기 해주면은 2 얘는 곱하면 0 얘는 A 더하기 2 얘는 마이너스 1 이렇게 되죠. 이게 AB고 이게 BA인데 이게 같아야 돼 라고 했잖아요. 이게 같아야 돼 라고 했으니까 2 똑같죠? 0, 0 똑같죠? 마이너스 1 똑같죠? 결국에는 얘랑 얘만 같아지면 되겠죠. 그래서 A가 1입니다라는 결과를 가져올 수가 있었죠. 됐습니까? 자, 이렇게. 자, 4번 볼까요? 자, 4번은 A의 50제곱을 구하랍니다. 자, 아까 케일리 해밀턴을 한번 쓰지 말아 봅시다. 자, 케일리 해밀턴을 쓰지 말아 본다면 얘를 어떻게 풀어야 되냐면 얘는 정말 직접 A 제곱을 구하시고요. 그리고 A 3승을 구하시고요. A 4승을 구해야 돼요. 그래서 나올 수밖에 없는 규칙성을 발견하셔야 돼요. 이 규칙성을 발견해서 A의 50승에 대한 이야기를 유추해내는 짓을 해야 돼요. 얘는 규칙이 있으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규칙이 없으면 안 물어봤겠죠. 그렇기 때문에 제곱과 세제곱과 네제곱을 직접 다 구하시는 작업을 직접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A 제곱이잖아요. 얼마예요? 2 마이너스 1, 7 마이너스 3 그리고 2 마이너스 1, 7 마이너스 3을 곱하게 되면 4 마이너스 3 얘는 마이너스 2, 1 얘는
14 얘는 마이너스 7 그리고 얘 더하면은 마이너스 7 얘는 2 이렇게 되죠. 전혀 어떤 규칙을 발견하기가 힘들죠. 자, 문제에서 성분의 합을 물어봤어요. 왜 하필이면 너한테 합을 물어봤을까? 어떤 합에 대한 규칙이 있었을까? 라는 걸 본다면 여기서 넌지시 한번 의심해 볼 수 있는 건 관계가 뭐 이런 관계가 있을까? 아직 너무 성급하다고 치면 A 세제곱 한번 해볼까요? 세제곱은 제곱에서 A를 곱하기 할 거잖아요. 그쵸? 자, 됐니? 자, 다시 맞죠? 그러면 얘는 마이너스 6이고 플러스 1이니까 1. 와, 반갑죠? 뭐가 반가워요? 우리가 공부한 단위 행렬이라는 거는 요 대각선 방향으로 전부 다 1이고 나머지가 0인 거잖아요. 그래서 요 대각선 방향으로 1이 나올 때마다 원래는 엄청 반가워요. 얘 해볼까요? 3 빼기 3, 와우, 0. 마이너스 7, 0. 땡큐. 14, 1. 7이고 1. 나왔죠? 와우, 세제곱이 뭐가 나왔어요? 2가 나왔죠. 세제곱이 2라는 라는 성질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었죠. 그래서 따라서 A의 50제곱은 A의 세제곱에 얼마야? 16 하면은 48 곱하기 A의 제곱이잖아요. 그래서 얘가 결국에는 A 제곱과 똑같죠. 그래서 여기서 만들 수 있었던 게 마이너스 3과 1과 마이너스 7과 2였기 때문에 다 더한 그 결과의 답은 마이너스 7입니다. 라는 답이 나오게 되겠죠. 이게 됐을까요? 이런 식으로. 자, 두 번째 방법. 우리가 방금 배웠던 케일리 해밀턴을 한번 써봅시다. 4번에서 케일리 해밀턴 쓰게 되면 A 제곱 마이너스 A 플러스 B 얼마예요? 마이너스 1A 더하기 AD 마이너스 6 마이너스 BC 더하기 7이니까 2는 0이 나왔죠. 그래서 다시 나오는 게 A 세제곱에 더하기 A 제곱에 그죠? A 제곱에 더하기 A 더하기 2는 0이라는 케일리 해밀턴의 관계가 나왔죠. 그래서 양변에 A 빼기 곱할 거니까 A 세제곱이 2랍니다라는 관계식이 나와야 나오죠. 그죠? 그래서 케일리 해밀턴 쓰게 되면 훨씬 더 쉽게 얘를 판단할 수도 있다. 이해됐을까요? 자, 다시 케일리 해밀턴 반드시 확인해 보시고 변형 문제와 활용 문제에서 많이 쓰게 되는 우리의 스킬이죠. 자, 이제 대표 예제부터 풀면서 반복을 한번 해볼까요? 자, 이거는 너희들한테 단순하게 곱하기 할 수 있습니까?를 물어보는 겁니다. 여기에서 A, B를 구하고 A, C를 구하고 선생님 참고로 이거 선생님 A로 묶어서 이렇게 쓰면 될까요? 안 될까요? 당연히 됩니다. 분배 법칙도 가능한데 중요한 건 순서를 보셔야 돼요. 만약에 AB 더하기 CA였다고 쳐봐요. 얘를 구하세요 라고 한다고 친다면 A가 얘는 앞에 있고 얘는 A가 뒤에 있잖아요. 얘는 분배로 묶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묶어요. 얘는 안 되는 이야기예요. 얘는 지금 물어보는 게 A가 모두 앞에 있었기 때문에 A로 앞을 묶어낼 수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사실 이렇게 자, 행렬에서의 곱하기가 실수도 되게 잦고요. 그렇기 때문에 곱하기는 가급적이면 적게 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이렇게 문제를 풀어주는 게 훨씬 더 좋은 풀이법입니다. 나머지 너희들이 더하기 빼기를 해보실 수 있으시겠죠? 자, 단순 연산이기 때문에 너희들 한번 해보시고 곱하기 연습을 좀 많이 해보셔야 됩니다. 자, 한 번 더하기 등등등 많이 한번 해보시고요. 자, 6번 봅시다. 6번에서 선생님이 하고 싶었던 표현은 선생님 이거 여기에서 양변에 A를 약분해서 A 제곱은 K라고 쓰면 안 됩니까? 라는 표현을 씁니다. 자, 여기에는 두 가지 실수가 있어요. 첫 번째 실수, 양변에 A를 약분하는 짓은 행렬에선 불가능합니다. 양변에 A를 약분하려면 사전적으로 어떤 지식이 있으셔야 돼요. 얘가 어떤 게 존재한다면 약분할 수가 있어요. 역행렬이 존재한다면 가능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 역행렬을 안 배웠잖아요.
그래서 얘는 함부로 약분을 하시면 돼요, 안 돼요? 절대로 안 돼요. 행렬에서의 약분이라는 개념은 없어요. 두 번째, 그래 약분했다고 치자. 그럼 여기서는 A 약분하면 A 제곱이 되는 게 맞죠? 얘는 A 약분하면은 날라갔으니까 K입니다 라고 표현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얘는 표현상의 문제가 이미 틀렸어요. 자, K 곱하기 A가 있었는데 안 배웠지만 이때 말한 K가 뭐예요? 이때 말한 K는 상수예요. 얘는 상수고요. 이때 말한 A는 뭐냐면 행렬이에요. 그죠? 상수랑 행렬에서 행렬에 대한 상수배를 한 거죠. 실수배를 한 겁니다. 얘는 K 곱하기 A라는 표현은 가능해요. 근데 여기서 A를 약분하게 되면 뭐가 되냐면 K 곱하기 단위 행렬이 붙으셔야 돼요. 여기에 뭐가 붙어야 돼요? 단위 행렬이 붙으셔야 돼요. 절대로 행렬은 행렬과 같다라는 식이 들어가야지 행렬이 상수랑 같다라는 표현은 절대로 없어요. 행렬이 0입니다 라는 표현은 없어요. 절대로 없는 표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A제곱은 뭐예요? 행렬이죠. 얘가 는 K라고 쓰는 순간 이미 답은 틀린 거예요. 굳이 표현하려면 K 곱하기 2입니다 라고 표현하는 게 맞는 표현이에요. K 곱하기 2가 뭐냐면 K00K였겠죠. 이렇게 행렬이 들어가야 한다는 뜻인 거예요. 안 되는 거라고요. 그래서 일단 여기서는 이렇게 약분할 수는 있었을 거예요. 이 문제는 되는 거예요. 얘는 특별한 조건이니까 가능하다고. 원래는 이렇게 쓰면 안 돼요. 절대로 안 돼요. 우리가 지금부터 공부를 하게 될 행렬에서는 우리가 이번 교육 과정에서는 역행렬이라는 개념을 배우지 않을 거기 때문에 절대로 어떠한 순간도 너희들한테 약분한 경우는 없어요. 물론 더하기 빼기는 가능해요. 더하기 빼기 2항에서 약분한 것까지는 가능해요. 근데 곱하기 약분하는 거나 그지? 함부로 곱하기를 막 해주거나 그런 짓은 절대로 조심해야 되는데 곱하기 해주는 것까지는 어느 정도 허용할 수 있지만 나누기는 절대로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여기는 어쩔 수 없이 A 세제곱을 직접 구하시는 게 맞아요. 그래서 지금 보시다시피 A 제곱을 구했죠. 그리고 A 3승을 구했죠. 맞죠? A 3승을 구했죠. 그래서 이렇게 답이 나올 수가 있다. 됐니? 자, 2번에서 A의 20제곱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A 제곱 구했죠. 3승 구했죠. 4승 구했죠. 보세요. 얘는 쭉 했을 때 단위 행렬이 나오는 꼬라지가 아니고요. 얘는 규칙이 발견되는 꼬라지죠. 얘는 전부 다 1이었어요. 그쵸? 그럼 20승을 해도 얘는 1이었을 거예요. 얘는 전부 다 0이었어요. 20제곱을 해도 얘도 0이었을 거고 얘도 똑같이 다 1이었을 거예요. 맞죠? 우리한테 결과를 해봤더니 1제곱이었을 때는 2였는데 1제곱일 때는 2였는데 2제곱 했더니 4가 나왔고 3제곱은 6이 나왔고 4제곱은 8이 나왔어요. 아, 그럼 얘는 20제곱은 40이 나오겠구나 라는 수학적인 규칙을 보는 거죠. 그래서 성분의 합을 판단할 수가 있다. 됐습니까? 이렇게 몇 번 거듭적업 했을 때 단위 행렬이 나오는 경우 말고 숫자의 규칙이 발견된 경우도 은근히 많아요. 그래서 규칙을 발견해서 문제를 풀어주는 문제. 자, 됐나? 자, 맞아요. 이런 문제들이 제일 어설퍼요. 6-4번 보세요. 8제곱을 구하란 말이야 뭐예요? 얘를 제곱에 제곱을 한 뜻인 거죠. 제곱해서 4승의 제곱이니까 얘를 제곱하고 또 제곱을 또 하는 거죠. 제곱 2번을 해서 얘를 만들어 보라는 뜻인 거죠. 확인 한번 해볼까요? 자, 보세요. 여기서 A 제곱의 제곱은 A의 4제곱이죠. 그럼 얘는 100 루트 3의 제곱이니까 100 루트 3입니다가 되겠죠. 그럼 얘는 곱하기 하면 얼마예요? 얘는 0이고요. 얘도 0이고요. 얘도 0이고요. 얘가 3이죠. 잘못 적었다. 얘는 1이고 얘는 3이죠. 이렇게 돼야죠. 그죠? A 4제곱이 얘니까 그러면 A의 4제곱의 제곱이 A의 8제곱이잖아요. 그럼 얘는 1003의 제곱이죠. 그래서 전개해주면은 1009가 되겠죠. 그쵸? 그럼 얘가 지금 어떤 규칙인지 알겠어요? 제곱일 때 루트 3이었고요. 4승일 때 3이었고요. 8승일 때는 얘 제곱이잖아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규칙성을 발견할 수 있을 수도 있었겠죠. 자,
중간중간 멈춰 가시면서 연산 많이 해보시고 연산이 익숙하다는 가정하에 문제를 풀고 있는 겁니다. 연산은 행렬에서는 연산만 잘하면 거의 90%가 끝나요. 자, 마지막 행렬 문제의 거의 대표적인 퍼즐이 바로 이거죠. 자, 이게 봐요. 선생님이 행렬 곱하기를 처음 배울 때 했던 표현이에요. 자, 보시면 아까 말했잖아요. 행렬을 처음 배울 때 이걸 왜 배우는 겁니까가 중요한 거예요. 교육 과정에서 빠졌으면 계속 빠져있지 왜 다시 들어왔냐고. 왜 들어오는 거라고? 어떤 프로그래밍에서 코딩에서 컴퓨터 언어로서 사실 행렬이 가지고 있는 수학적인 의미는 너무나 큰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너희들한테 기본적인 개념만 주고 싶었던 거지. 자, 이게 바로 행렬이 교육 과정에 다시 컴백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예요. 어떤 데이터를 입력을 한 겁니다. 남자, 여자의 좋아하는 노래 장르에 대한 데이터 넣었죠. 그리고 A 학교, B 학교와 남자, 여자에 대한 비율에 대한 데이터를 넣었죠. 그 데이터를 가지고 조합하고 결과를 내는 거는 행렬이 하는 거예요. 얘를 이렇게 비율이었을 거니까 그래서 이렇게 얘를 행렬을 만들었을 때 PQ가 얘가 되었답니다. 그쵸? 자, 이제 봐요. A 학교에서 댄스를 좋아하는 학생 수죠. 자, 일단 위에 행렬 다 보지 말아요. 그냥 우리가 상식적으로 접근하는 거예요. 자, 이때만 우리가 지금 문제에서 보고 있는 데이터는 남자, 여자를 구별하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마지막에 물어보는 거는 통쳐서 학생 수로 물었잖아요. 그럼 여기서 얘는 이 학생 수는 뭐냐면 A 학교에서 댄스를 좋아하는 남학생과 여학생을 더하게 보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A 학교에서 댄스를 좋아하는 남자가 몇 명이었을까요? 댄스를 좋아하는 남자가 몇 명일까요? 됐죠? 자, 봐요. 댄스를 좋아한다고 했으니까 여기에서 40%가 남자의 40%가 댄스를 좋아하는데 A 학교에 남자가 몇 명 있다고요? 300명 있다고요. 즉 0.4 곱하기 300 하게 되면 뭐가 될까요? 이게 남자 중에서 댄스를 좋아하는 사람의 비율인데 그게 300명이 있다고요. 즉 얘랑 얘를 곱해주면 뭐가 나와요? A 학교에서 댄스를 좋아하는 남자가 나오죠. 얘랑 얘를 곱하면 뭐가 나와요? A 중학교에서 댄스를 좋아하는 여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요렇게 이렇게 곱한 거니까 뭐가 돼야 돼요? 2행 1률이잖아요. C죠, C. 그래서 이걸 곱하기 했을 때 C의 값이 얘가 A 학교에서 댄스를 좋아하는 사람 수가 되겠죠. 얘는 뭘까요? D는 뭘까요? 그죠? B 학교에서 댄스를 좋아하는 사람 수가 되겠죠. 얘는 뭐겠니? A 학교에서 힙합을 좋아하는 사람 수. 그래서 곱하기 했을 때 그 결과가 어떤 데이터를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행렬을 배운다고 볼 수가 있다. 단순하게 너희들한테 곱하기를 해보세요라고 물어보고 싶었던 건 아니라고요. 그런 노가다를 하고 싶었던 게 아니죠.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성분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가 제일 중요한 표현이에요. 자, 됐나요? 자, 연습문제 다음 시간에 연습문제 전에 한 번 더 풀어볼 거예요. 자, 이제 막 연산을 물어봤죠. 자, 당연히 뭘 할까요? 얘는 전개를 해서 연산을 한 다음에 더하기 빼기를 물어보면 되죠. 얘가 뭘까요? 이렇게 연산이 될까요? 전개해서 A, B, A, C. 전개했을 때 뭐가 중요해요? 순서가 중요해요. C, A, C, B 나왔죠? A, B, C, B 나왔죠. 그래서 A, B, A, B, C, B, C 날라가서 A, C 더하기 C, A가 남았죠. 그래서 A, C랑 C를 각각 구해서 더하기 돼서 결과가 나오게 되었다. 됐죠? 자, 두 번째 거는 얘가 지금 인수분해를 한번 해보자는 건데 선생님 안 된다면서요? 아니에요. 결국에는 이거를 다 다름을 인정을 한 채로 인수분해를 한 겁니다. 얘가 이렇게 식이 정리가 될 거라는 거죠. 그죠? 여기서 여기서 얘는 지금 이렇게 두 개 묶었나요? 이렇게 두 개, 이렇게 두 개 묶었나요? 두 개 묶었더니 얘가 생겼으니까 이렇게 만들 수가 있다. 맞는 답이죠? 이렇게.
그래서 나머지는 더하기 빼기. 자, 얘는 보면서 와 이렇게 전개를 해도 되겠네 라고 보셔도 되고요. 그죠? 자, 다음 볼까요? 자, 9번 보세요. 9번은 사실 다 한 거예요. 끝났어요. 자, 9번은 우리가 원래 이게 불가능하다면서요. 근데 이게 만족한단 말이 무슨 말이에요? AB랑 BA가 같았다라는 표현이고요. AB가 BA가 같았기 때문에 제가 됐겠지. 그래서 AB를 구하고 BA를 구해서 두 개가 같잖아요 라고 해주게 되면 XY 값을 만들어낼 수가 있다. 다시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곱셈 공식은 절대로 성립하지 않는다. 단 단위 행렬이 들어갔을 때는 가능하기도 한다. 됐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배웠던 것들. 자, 지금 했지. 여기서 보면 이제 단위 행렬이 들어갔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는 곱셈 공식을 만족할 수가 있었다라는 거죠. 그죠? 너한테 지금 여기서 A 3승 빼기 E 3승. E 3승은 이기 때문에 얘는 사라져도 돼요. 그죠? 그래서 얘를 구하세요라고 했으니까 여기서 너희들한테 물어본 건 A 3승을 구하세요. A 3승을 직접 이렇게 구해서 A 3승을 만들어냈다는 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A 3승에서 E를 빼서 답이 나왔습니다. 자, 다른 방법. K리프트 써서 A 제곱에 마이너스 A 플러스 D 더하기 AD 마이너스 BC 6E는 0이 나왔죠. 그러면 A 제곱이 얼마예요? 5A 마이너스 6E가 되죠. 그러면은 우리가 찾고 싶었던 A 세제곱은 5A 한번 더 쓰자. 5A 제곱에 마이너스 6A가 되죠. 6A2는 필요 없는 거니까 그러면 얘는 5가 있고 A 제곱 자리에 뭐가 들어가요? 5A 마이너스 6E 빼기 6A였으니까 5, 25, 19A 빼기 32가 되죠. 그래서 19A니까 29 그쵸? 5, 25 그래서 A여서 그죠? A 세제곱을 하니까 근데 지금 뭐 틀렸나 보다. 자, 그래서 25 빼기 6, 19A 빼기 32. 아, 맞구나. 아, 미안해요. 19A가 얼마예요? 29, 18. 얘는, 아니지. 19 곱하기 아니고, 19 얘는 38. 얘는 0. 그리고 19 곱하면은 마이너스 19. 그죠? 그리고 A 3, 곱하면은, 39, 27, 57 됐죠. 여기에서 얼마 빼야 돼? 32니까 30, 0, 0, 30을 빼죠. 그래서 8, 0, 마이너스 19, 마이너스, 플러스 27. 이런 답이 나오죠. 켈리 해밀턴으로 답이 나올 수도 있죠. 그러니까 항상 켈리 해밀턴이 쉽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켈리 해밀턴이 깔끔하게 나올 수도 있고 더럽게 나올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가 더 쉽다고 장담할 수는 없지만 두 가지를 모두 다 해보는 연습을 가져라. 됐습니까? 자, 두 번째 것도 마찬가지예요. 세제곱 구하고 얘는 두 번째 거는 K1을 썼으면 훨씬 더 쉽게 나왔을 거예요. 두 번째 거 K1 한번 써볼까요? 자, 여기에서 A 제곱이 있었고 마이너스 A 플러스 D가 마이너스니까 플러스 A 그죠? 마이너스 AD 마이너스 BC 마이너스 3 이죠. 그래서 얘가 지금 1이니까 그죠? 플러스 2죠. 는 0이 나왔죠. 그래서 세제곱이 얼마 나왔어요? 세제곱이 2라는 결과가 나오게 되겠죠. 그죠? 이렇게. 자, 됐나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연습 문제랑 실력 더하기 문제랑 한번 반복 한번 더 해볼게요. 곱하기 한번 복수해 보시고 케일리 해밀턴도 한번 정리 한번 해보시고 여러 가지로 정리 한번 해보세요. 자.